네, 방금 보신 고를말 이수다는 시청자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전화와 홈페이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내에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을 알기 쉽게 모아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인데요.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로 한 주 쉬고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고 기자님, 첫 번째 키워드가 아주 심상치 않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 와중에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일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지난달 말 쏟아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 오보다라고 교육당국이 정정을 했습니다만 네. 이게 또 며칠 사이에 또 뒤바뀌어가지고 교육당국의 입장이 계속 왔다 갔다 오락가락 번복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 좀 도민사회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난달에 많은 언론에서 학생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부분이 잘못된 정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논란의 발단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4일에 교육행정질문이 도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예상되는 일부 불용 예산을 환원을 해서 교육 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 총 예산 1조 2,300억 원의 2%를 활용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교육감의 발언에는 사실상 학생당 1인당 30만 원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수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은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써야지, 자세하게 써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약간 예상하지 못한 실수도 하는데요. 네. 일부 언론이 교육감의 이 발언을 바탕으로 실제로 계산을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2%를 곱하니까 246억 원이 나왔고 이 수치를 초중고, 제주 지역 초중고 전체 학생 수인 7만 8천 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약 31만 5,184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기사가 30만 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점점 나중에는 교육감이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제목이 등장해버린 거죠. 근데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언론들이 또 이걸 받아쓰면서 오보가 확대 재생산됐던 구조였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이번 일의 책임이 꼭 언론에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참 오늘 교육적인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해석이 과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네. 이성문 교육감이 이 같은 내용이 실린 기사를 자신의 SNS 공유를 하면서 동조를 하는 사실상 확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확정됐구나 이렇게 비춰질 여지를 남겼다는 거죠. 이 기사가 보도되고 난 뒤 며칠이 지나서야 교육청에서는 정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때 바로잡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이 참 의문입니다. 저도 의문입니다. 네, 왜 그때 안 했을까요? 네. 교육청의 이제 담당 실장이 28일에 이 보도에 대해서 정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자리였냐면요. 언론을 대상으로 한 공식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자리가 아니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교육위원 질의에 답을 하면서입니다. 학생당 1인당 30만 원 지급, 이거 언론의 오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앞두고 좀 물어봤습니다. 왜 그때 안 잡으셨냐고 이렇게 교육청 관계자한테 여쭤봤더니 교육감이 방향성을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가 그냥 놔둔 것 같다라는 좀 약간 이해를 할 수 없는 좀 약간 아리송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발언이 또 이것을 또 번복하는 입장이 또 오늘 오후에 또 나왔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지금 추경 예산안 250억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1인당 30만 원 지원 계획이 좀 담긴 것으로 지금 몇몇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11일 이제 이성문 교육감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오보다 아니다. 확정은 할 수 없고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처럼 정말 교육 행정의 이 행태가 오락가락 뒤죽박죽한 것 같은데요. 5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사안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한 제주의 특별한 기다림. 너무 아름다운 문구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 키워드를 좀 약간 날이서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좀 약간 부드럽게 아름답게 해봤습니다. 네. 우려와 기대 속에 지난달 29일부터 이어졌던 황금 연휴가 끝났습니다. 자칫 이제 지역 감염이 없는 우리 제주에 코로나19가 이제 방역망이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 것과는 달리 제주도는 이제 2주 연장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특별한 제주의 특별한 기다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코로나19 시국에 제주에 한 20만여 명이 찾아갔다고 하니까요. 이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은 사실은 불가피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혼선도 있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혼선이 좀 빚어졌는데요. 제주도 추사관, 문예회관, 그리고 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등이 원래 이제 어제 재개관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제주도가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부랴부랴 재개관 예정을 철회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제주도에 있죠. 국립제주박물관은 정상적으로 재개관을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네. 국립제주박물관의 경우에는 소속이 제주도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소속이 달랐기 때문이군요. 네, 그렇죠. 이 밖에도 13일에는 이제 드디어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이 시행이 되고요. 이제 제주도는 관련해서 의심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협조를 해주셔야 이 특별한 기다림이 빛을 발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에 접어들었어도 이 생활 방역 그리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식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장의 임기가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전국 공모를 시작을 했는데 임기가 벌써 끝났어요. 네, 저도 참 아쉽습니다. 두 분 엊그제 취임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벌써 두 분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단위 공모로 지금 행정시장을 모집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 우리 시장님 무슨 일 하십디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냉철하게 말해서 주변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고이범 제주시장님 그리고 양윤경 서귀포시장님 무슨 일 했더라? 이렇게 물어보면 좀 약간 손에 꼽기 좀 애매한 부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 이 두 시장 모두 나름 이 갈등의 현장에도 많이 다니셨고 주민들도 부지런히 만나면서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꽤 평가가 박해요. 그러면 저만 나쁜 놈이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그 두 분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한번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이 행정시 권한 강화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이 행정시장의 경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년이라는 짧은 임기와 함께 그리고 네. 인사권, 예산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이범 제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행정시장 체제에서는 어떤 역할이 굉장히 좀 한계가 많다라는 부분을 자주 어필하시곤 하셨습니다. 네, 제주도와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제도 개선하겠다고 줄곧 밝혀왔는데 그 부분이 사실 개선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 행정시장 권한 강화 말은 쉽습니다만 이게 좀 네. 현실적으로 좀 행정체제 개편하고 맞물려야 돼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좀 약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행정 능력과 자질과 함께 사실 네. 도지사와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걸 떠나서 진정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그런 요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임명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팡팡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평범하게 가족과 함께 나눴던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영상 전화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새로운 풍경이 됐다고 합니다. 또 내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이 영상 전화 그리고 영상 메시지로 아쉽지만 또 특별하게 어버이날 보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탐나는 제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